네, 이어서 택시업계 임금 관련한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택시업계 임금 관련한 좀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 산악금제는 불법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산악금은 법인 택시기사가 1일 운행당 회사에 내는 고정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산악금을 채운 이후부터 기사에 수입이 되고요.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러한 산악금제는 이제 법인 택시기사를 택시 노예로 만들고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원흉으로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하루에 12에서 15만 원이 넘는 높은 산악금을 채우기 위해서 기사가 과속 운전을 하고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산악금제가 장시간의 무리한 택시 운전 노동을 조장하는 등의 병폐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 9월부터 운송 수익금 전액 납부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 산악금 제도가 여전히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올해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대로라면 산악금제는 명백한 불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산악금제를 운영하는 택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10곳 중에 8곳은 여전히 그 이름만 바꾼 산악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이제 현행의 임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인 택시 월급제 도입을 목표로 법을 개정했는데요. 네. 노사 협상 단계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택시 기사들은 수입의 전액을 회사에 내면 되는데 실제로는 월 기준급,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목표 금액을 채우게 하는 임금 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합금을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꿔서 임금 협정과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인데요. 법인 택시 업체들이 산악금제와 월급제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교통부가 산악금 폐지법의 시행 지침을 조기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모호한 해석으로 지자체와 택시 현장에 혼선을 주면서 산악금의 이름만 바꾼 기준금 협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산악금제를 계속한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운수 종사자로부터 운송 수입 금액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부산시는 택시 노사에 대한 단속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국토교통부도 산악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협상을 다시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산악금제가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만큼 고발 조치를 하는 등의 강력히 대응을 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나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단속 예고에 법인 택시 사측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이제 산악금제 폐지를 놓고 정부와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은 물론 그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요.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으로까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양측의 갈등이 또 고소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내년 1월부터 또 이 산악금제 폐지를 위한 법이 이제 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그 법인 택시의 산악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일명 이 택시 발전법은 그 일반 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미터기 등의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해서 이를 근거로 그 실제 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고요. 택시 기사들의 근로 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택시 운수 종사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받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택시업계에 기존 산학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행 시기는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유예 요청을 한 것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실시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시행 시기를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네.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고질병으로 좀 꼽혀오는 이 산학금제 관련해서 좀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그 많은 이슈가 됐던 그 타다가 네.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던 것은 이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승차 거부가 없었다는 것 역시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 개정된 관련 법이 잘 정착이 되어서 그 산학금제가 폐지되고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그 택시 운전자분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그 택시의 단거리 승차 거부도 줄어들고 네. 서비스 품질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좀 어쨌든 이게 계속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산학금제는 얼른 좀 폐지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